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만남의 광장에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차를 테스트 해볼 거냐? 바로 저기에 있는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기아에서 새롭게 나온 셀토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사실 정말 논란이 많았던 차량이죠.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오고 하이브리드를 고르면 풀옵션 기준 4천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4천만 원을 주고 소형 SUV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정확하게 맞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셀토스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거의 풀옵션에 해당하는 시그니처 등급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모두 다 더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 가격이 한 4,200 요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이 셀토스를 가지고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할 건데 이 하이브리드는 조금 특이하죠.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터보 엔진을 사용하지만 요 안에는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이 한 105마력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모터 출력이 32kW, 합산 출력이 141마력인데 일단 고속화도로 뭐 시속 60에서 80 요 정도가 다니는 그런 도로에서는 연비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서울 강남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27km 뛰었는데 19.6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데 과연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알아봐야 되니까 측면에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셀토스가 신형으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장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죠. 그래서 4,400mm가 넘어갔습니다. 전장을 앞쪽부터 뒤쪽 끝까지 했을 때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9인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니처라고 하더라도 스타일이라는 옵션을 새롭게 넣어야 8인치에서 19인치로 올라오도록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인증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복합 연비는 17.8km/L로 인증을 받았지만 고속도로 연비는 17km/L예요. 여기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료통이 50L지만 하이브리드는 38L밖에 안 됩니다. 경차가 35L인데 그것보다 한 3L밖에 안 높은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대략 한 370에서 380km 정도 찍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리터당 한 20km가 나와야 이 차로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중간에 퍼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8L는 진짜 좀 심하긴 하다. 그래서 19인치 휠 달고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할까 싶은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저희가 더 이상 못 가게 된다 그러면 부산에서 다시 서울 올라올 때 근처 주유소로 들어가서 주유를 가득 한 다음에 실제로 풀 연비는 얼마나 되는지 실연비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이제 주유소 있거든요. 저 주유소 갔다가 그 앞에 공기압 충전기가 있는데 그 공기압으로 36V 사이를 모두 다 맞춰놓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이미 벌써 가득 차 있었어가지고 한 번 딸깍했고요. 자, 2번 최대한 넣어봐. 3번까지 모두 딸깍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넣은 거예요.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자, 목포만까지 한번 채워보자. 됐다. 이제 주유도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출발하기 전에 공기압까지 모두 맞췄습니다. 여기서 36에서 37, 냉간시에 36 정도로 맞춰놓고 출발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유량도 모두 가득을 해놨습니다.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639km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 주행에 대한 추정치니까 요거는 추후에 바뀔 수가 있어서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지금 온도는 영상 4도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비가 살짝 내리기도 하고 어제 비가 좀 많이 내렸어서 바닥이 조금 질척질척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잘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그런 것들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연비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차간거리는 한 2단계 요 정도로 하고 가속 강도나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은 최대한 느리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 뭐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켜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코 모드 놓고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발하면서 연비나 이런 것들 모두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주유 후 정보 초기화, 누적 정보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지만 저희는 각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그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맞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행하는 도로가 110km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10을 맞춰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타보고 나서 약간 와, 이게 과연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도심 주행을 할 때 뭔가 출력이 부족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뭐 옵션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과연 이 차를 가지고 서울 도심이나 이런 데서 타는 것뿐만 아니라 장거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정말 편안하고 좋은 차인지, 그리고 연비도 그만큼 하이브리드답게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번에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셀토스를 과연 하이브리드로 사도 괜찮을 정도인가, 그리고 한 4천만 원 정도 주고 사도 되는 자동차인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인상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자동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립 감지 센서 들어가 있어서 핸들을 살짝만 잡고 있어도 잡고 있다는 걸 딱 인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하네요. 근데 잠깐만요, RPM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2500을 쓰면 안 돼. 근데 지금 저희가 리본카 부산 지점을 찍어놓고 보니까 380km를 편도로 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636km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잠깐만, RPM을 자꾸 2500을 써요. 이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연비를 좋게 한번 달려보면서 서울 부산 왕복을 가능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열심히 달려서 지금 한 250km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현 주행 정보를 보면은 250km 2시간 54분 동안 뛰었고요. 평균 연비는 18km/L를 달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준수한 편이죠.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낮기는 하지만 이 차가 인증받은 고속도로 연비는 17km/L니까 그것보다 대략 한 1km/L 정도는 더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한 519km 정도 남았고, 여튼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한 250km 한 3시간 이 정도 타보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점들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형 SUV라는 차급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 옵션도 많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주행보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자동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작동이 되고, 차로 중앙유지 보조라든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작동이 됩니다. HDA2는 이미 현대에서 만들어진 지 한 5, 6년 이상 넘어가는 기술이다 보니까 거의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해서도 엔진이 꺼지는 순간, 모터가 개입하는 순간, 그리고 엔진 다시 켜지는 순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불쾌하다라고 느낄 만한 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2016년도에 처음 나왔던 이 니로 1세대에서 사용했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래됨에 따라서 중간중간 개선 과정을 거쳐서 생각보다는 지금에 와서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못 느끼도록 그렇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든 소형 SUV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인테리어 구성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디스플레이도 크고, 거기에다가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어서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구현을 했고요. 특히나 저는 이 시트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럼버 서포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허리가 좀 아픈 사람들은 이 럼버 서포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시트에 허벅지 받침대의 좌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오랜 시간 동안 장거리를 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뭔가 뭐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 자동차가 4천만 원이라는 걸 좀 염두에 놓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승차감이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에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뒤쪽에 가솔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토션빔이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멀티링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만 해도 이 정도면 승차감 괜찮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시속 100km, 시속 110km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소형 SUV에서 보여주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특히나 1차선이 아니라 2차선을 주행하게 되면 노면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뭔가 묘하게도 불편한 감이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범프 구간을 딱 만나고 났을 때 실내로 흔들림이 많이 들어와요. 진동과 흔들림 이런 것들을 서스펜션이 잘 못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뭔가 교각을 딱 만났을 때 이 트림들이 이렇게 딱 떨리다 보니까 몸으로 진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승차감, 이런 좋고
고운 도로를 지나다닐 때는 승차감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뭐 이음새라든지 범프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만나게 되더라도 이 자동차가 딱 그 소형 SUV급에 맞는 실내로 충격이나 진동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승차감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A필러로 부딪히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나 많이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00km 도로를 달릴 때는 뭐 그렇게 소음이 심한 편은 아닌데 110km로 달리면 이 풍절음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여기에다가 약간 노래까지 더하게 되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조금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정도, 요 정도라서 이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그냥 소형 SUV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자동차의 급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넣어줬지만 소형 SUV가 가지고 있는 차급 자체의 한계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여실히 드러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간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시속 100km로 가속할 때 2000rpm이 계속해서 찍히고요, 시속 110km로 주행을 하게 되면 2200rpm이 계속해서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어지간하면은 엔진으로 주행하는 느낌들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소형 SUV 하이브리드의 연비 대략 한 20km/L 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게 바로 요 엔진 출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엔진 출력이 어느 정도 넉넉해야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어지간하면 낮은 RPM을 유지하면서 크루징을 쭉 하면서 연비가 잘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소형 SUV가 차도 좀 커지고 이런저런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멀티링크에다가 하이브리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차의 공차 중량만 하더라도 1.5톤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자동차를 끌기에 105마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이 105마력짜리의 엔진의 한계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110km로 주행을 하는데 큐어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4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1.6 터보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모터를 결합해 줄만도 한데 굳이 니로 하이브리드에 들어갔던 이 1.6 자연흡기 엔진을 넣어줄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셀토스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이 이제 3,500만원 정도가 되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가 3,900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트림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한 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가 옵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비슷한 정도의 옵션을 셀토스에서 맞추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가는 게 맞지 않나? 엔진 출력도 1.6 터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180마력이 넘어가고, 모터 출력도 40kW대를 사용하니까 32kW를 사용하는 이 셀토스보다 훨씬 모터 출력이 좋고, 거기에다가 차급도 하나 올라가고 방음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하체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훨씬 더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 1,200만원 더 주고 당연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 가격 때문에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제가 봤을 때 시그니처 등급까지 올라와서 뭐 이것저것 옵션을 다 놓고 타는 차는 당연히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셀토스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등급이나 X라인 요 정도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남는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토스는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때는 3천만원 초중반 정도에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 정도에서 딱 끊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동차를 계속해서 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셀토스 가솔린도 지금 이 똑같은 상황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못해도 연비가 15, 16 뭐 요 정도는 충분히 뽑아 줄 텐데, 하이브리드랑 트림 연비가 2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면 굳이 내가 400만원을 더 비싸게 주고 하이브리드를 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있게 탄다 라고 하면은 그냥 가솔린의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한 2,900만원 요 정도로 해서 뽑으면 진짜 가성비가 높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2,900만원짜리 셀토스는 뭔가 옵션이 되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900만원짜리에도 요 디스플레이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거 40만원이면 넣거든요. 프레스티지 트림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뭐 빌트인 캠2 요 정도 넣으면 한 2,900에서 3,000 요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어라운드 뷰라든지 뭐 이런 시그니처 등급에 해당하는 시트에다가 뭐 이런 대시보드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물론 다 좋지만 그 정도까지 누리기에는 가격이 너무 고점이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가솔린의 프레스티지 등급 정도 선택해서 뭐 드라이브 와이즈나 아니면 옵션 몇 가지 정도만 넣고 3천만 원 정도에서 딱 끊는 게 제일 가성비 있게 셀토스를 뽑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네, 저희 열심히 달려서 리본카 부산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 지점까지 오면서 주행할 환경을 보면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110km 속도로 120km 정도 구간을 주행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거의 어지간하면은 다 100km 구간이었거든요. 각각의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한 거니까 트립 연비상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먼저 보면요. 여기 보면 378km를 주행했고 4시간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비는 18.8km/L가 나왔어요.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 427km에 주유가는 한 7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저희가 다시 편도로 올라갈 때도 한 380km 정도 되니까 충분히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올라가서 최종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다시 주유를 가득했을 때 실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풀투풀 실연비를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공인 연비가 17km/L인데 그것보다 대략 한 2km가 더 잘 나오는 거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연비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저희 이제 다시 리본카 부산 지점에서 서울 만남의 광장으로 올라갈 건데요. 일단 내비게이션부터 찍어야겠죠. 헤이 기아, 서울 만남의 광장으로 길 안내.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안내를 찍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383km를 주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주행 가능한 거리가 419km입니다. 주행하고 나면은 한 30km 정도 여유가 남는 건데, 사실 또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과연 가능할지, 과연 도착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간에 잠깐 휴게소에 들러서 주유를 하도록 하고, 일단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서 최종 풀투풀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요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열심히 달려서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부산 찍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851km라고 찍혀 있잖아요. 이 차량이 제가 처음 출고받았을 때 60km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851km니까 딱 한 번 주유해서 서울에 출발, 부산 도착, 다시 부산 출발, 서울 도착, 요렇게까지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는 377.8km고 그리고 총 주행거리는 761.1km입니다. 일단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리, 요 377.8km에 대한 연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4시간 9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km, 110km를 거의 정속 주행을 하면 요 정도 시간이 딱 걸리겠죠. 그리고 연비는 와, 19km/L가 나왔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18.8km/L가 나왔는데 부산에서 다시 서울 올라올 때는 그것보다 0.2 정도가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고속도로 연비로 따지면 리터당 2km/L가 더 잘 나온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761.1km를 총 주행을 했고요. 8시간 50분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18.9km/L가 나왔어요. 리터당 19km 정도 가는 거면 소형 SUV 하이브리드니까 이 정도 연비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63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유량도 진짜 조금 남았어요. 한 10% 정도? 여기서 조금 더 주행하면은 바로 노란색 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주행 가는 거리가 820km? 요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 정도면 준수한 정도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트립 컴퓨터 연비 말고 실제로 풀투풀 측정을 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저 앞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가득 주유를 해보고 실제로 풀투풀 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딸깍, 두 번, 한 번 더, 세 번 했는데 40리터. 네, 저희 이렇게 셀토스 하이브리드로 800km 정도에 달하는 이 초장거리 시승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타본 이 셀토스에 대해서 최종 연비를 얘기하기 전에 이 차량에 대한 특징점들을 좀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 이런 것들에서는 꽤 장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기존 구형 셀토스 대비해서 전장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난 만큼
실내 공간도 넉넉해졌다는 거, 이런 것들도 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타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또 셀토스만한 차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셀토스라는 자동차는 저렴하게 타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 2천만 원 중후반대로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는 자동차이기도 하면서, 나는 고점이 높으면서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는데 차가 작았으면 좋겠어, 대신에 연비가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게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옵션들과 내 입맛에 맞는 트림을 골라서 타면 되는 그런 자동차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셀토스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대기기간이 형성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최종 풀토플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거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주유를 39.663리터를 주유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연료통은 38리터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이거 혹시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목구멍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넣었더니 3번 딸깍하고 나서 한 8리터 정도가 더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3번 정도 딸깍한 다음에 정말 목구멍 찰랑찰랑 할 정도로 한 8리터 정도를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번 딸깍했을 때는 31리터였는데 최종 주유했을 때는 39리터가 넘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실연비가 얼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최종 실연비는 19.18km/L가 나왔습니다. 아니, 트립상 연비는 18.9km/L였는데 실제로 풀토플 연비를 재보니까 19.18km/L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오차범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리터당 19km/L가 넘는 연비라고 하면은 요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시승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